자, 그러면 이번 주 주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어저께 같은 주제로 CBS 한판 승부에서 같이 토론을 하긴 했었는데 워낙 좀 중요한 문제라서 한 번 더 가져와 봤어요. 네. 뭐냐면 자, 첫 번째 주제 꺼내 봅니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조사 전 청와대 인사로 향하는 칼끝, 이런 주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했던 대로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정책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통계에 조작을 했다면 그것은 실제로 국정농단 수준이다. 이것은 국기문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방송에서 들었던 예인데 저 유럽에 있는 그리스, 그 나라가 재정 위기를 심각하게 겪었었던 것을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그리스의 재정 위기는 2009년에 그 그리스의 새로운 정권이 바뀌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이 재정 적자를 쭉 살펴보니까 그 전 정부에서는 GDP 대비 한 6% 정도로 재정 적자로 발표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12%가 넘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재정 적자가 그리스 내에 있었던 거죠. 근데 눈 가리기 위해서,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통계를 좀 조작해서 계속 발표를 했었고, 신정부가 들어와서 12%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전까지 6%라고 믿고 투자를 했던 해외 투자자들이 실제를 알고 나니까 빠져버리게 된 거죠. 게다가 그리스라는 나라의 자체에서 불신을 갖게 됩니다. 아, 얘네들은 통계 조작하는 나라구나. 얘네들이 내놓는 데이터는 믿을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대외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질 낮은 채권 수준 정도로 국가의 신뢰도가 떨어져가지고 결국 그리스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게 됐죠. 이제 사실 그 맥락들을 생각해 보면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국가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내놓는 통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제가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것에,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조작했다 그러면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말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뭐 좀 이야기 들어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통계 표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돌려가지고 통계가 나왔어요. 근데 이 통계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수치를 조작했다. 저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게다가 그게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더 심각한 문제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뭐 물론 이제 더 감사원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건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네. 예를 들면 통계라고 하는 게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예를 만약에 조작이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진짜 너무 과도한 억측입니다. 어떤 거냐면 부동산 가격 상승, 그러니까 주택 가격 상승에 있어서도 대단지 아파트를 표본으로 삼으면 주택 상승기에 주택 상승률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같은 아파트여도 나홀로 아파트라고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막 뭐 3,000세대 아파트가 아니라 한 동만 있는 아파트. 있죠. 네. 이런 건 이제 가격 변동이 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뭐 아무래도요. 그럼 그런 것들에 이제 비율이 높게 표본을 설정하면 주택 상승률이 낮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연립주택을 대거 반영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저층 주거지에 있는 조금 가격이 다소 상승이 어려운 주택들을 표본으로 상정한다고 하면 실제로 전체 통계를 돌려봐도 가격 상승이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국토부가 발표했던 것과 과거에, 그리고 그때 당시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말했던 것의 차이 때문에 한번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 경실련은 서울에 있는 75개 아파트 대단지를 표본으로 삼아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것과 정부가 내놓은 것이 다르니까 이거 뭔가 통계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했죠. 근데 이게 어떤 것이 현실을 더 반영한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도 상대 측 통계가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사실 상당히 어떤 엄격한 어떤 조작이라고 말할 만한 게 있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국토부가 말한 것 자체를 조작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시하는 거고요. 조금 더 이어서 하면 이번에 IMF가 아시아 국가들 주택 상승 관련한 거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대한민국이 세 번째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근데 이제 2019년 4분기에서 2021년 4분기 동안 15% 올랐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체감하기엔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IMF가 그렇게 발표했다고 해서 IMF가 조작한 거냐?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제가 뭐 비슷한 이야기를 좀 했었지만은 물론 그 통계라고 하는 것이 방법론에 따라서 좀 뭐 높게도 나오고 낮게도 나오고 충분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의 통계청 그다음에 거기서 나왔던 통계 자료들을 믿기가 굉장히 어렵고 문재인 정부에서 손을 댔다라고 볼 여지가 너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뭐 다들 알다시피 통계청장이 황수경 전 청장에서 강신욱 청장으로 교체가 됐죠. 그 교체가 된 배경은 누가 뭐래도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잘 맞지 않는 통계 자료를 내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강신욱 전 청장으로 바뀌었는데 그 강신욱 청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 그냥 단순히 뭐 통계 전문가 내지는 문재인 정부랑 뭐 정책적 노선이 비슷한 사람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분이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석사 박사 논문이 마르크스입니다. 그 유일하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가르쳤던 김수행 교수를 지도 교수로 두고 그러니까 마르크스를 전공을 했던 굉장히 그 좌파 일색인 사상을 갖게 된 그런 분인데 이분 심지어 경질된 홍장표 수석과도 책을 같이 썼던 기본소득과 관련된 기본소득이란다 이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정치색이 너무 뚜렷한 사람인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을 경질을 한 이후에 바꾼 이후에 장관들에 대해서 했던 얘기도 가관이었죠. 제가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뭐 관점에 따라서 그냥 요 통계가 이게 좀 방법록상 이게 맞겠다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최저임금과 관련된 자료와 관련돼서 그동안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60년 동안 꾸준하게 해왔던 가계소득 동향과 관련된 그 자료를 쓰지 않고 새로운 정의를 하면서 최저임금에 맞는 통계가 그때부터 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방법론의 차이 하나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벌어진 굉장히 많은 통계청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것. 게다가 그 당시 통계청에서 이 통계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인사 고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 이익을 주는 그런 보도가 JTBC에서 단독으로 나온 바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통계에 손을 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만약에 그게 진짜로 조작한 게 사실이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이제 새로 선임된 강 통계청장 때.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비정규직을 80만 명 늘리는 통계를 발표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나와서 왜 80만 명이 더 늘어났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말한 논리대로라고 하면 일관되게 그것을 어떻게든 숨기든지 아니면 이때 당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건 그러니까 국제노동기구에서 이제 비정규직과 정규직과 관련된 분류체계를 좀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것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추산이 80만 명이 늘어나는 통계를 직접 발표했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작을 하려고 했고 계속 했다면 그 통계도 그렇게 안 하면 됐을 일인데 직접 나와서 80만 명이 왜 늘어났는지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였죠. 과거에는 그냥 계약이 있는 뭐 임금 체결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고 하면 다 정규직으로 분류됐는데 이제 ILO의 기준이 더 세분화되어서 정년까지 뭐 계약이 보장된 임금 계약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O라고 한 사람만 이제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어떤 종류의 비정규직으로 분류되게 되어서 80만 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 논리라면 강 청장이 그렇게 할 리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이번에 이제 그 기획재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2022년 초에 사실은 이때가 이제 코로나가 막 이제 회복될 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K자 회복이라고
빠르게 회복하는 곳도 있지만 회복이 덜 되는 어떤 그룹도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국가가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기재부한테 세입 추계를 해서 세입이 더 늘어날 것 같으면 추경을 더 하자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근데 2월까지 올해 2월까지 기재부에서는 세입이 늘어나기 어렵다라고 계속 의견을 냈죠. 그래서 이번 2월에 2022년 1차 추경은 16조 정도만 하거든요. 근데 대선이 끝나고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게 되니까 기재부가 올해 새로운 그 세입이 53조가 더 늘어날 것 같다라고 보고하고 그래서 결국 2차 추경을 윤석열 인수위가 거의 60조 가까이를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기재부의 통계 조작이냐 기재부의 숫자 조작이냐라고 할 거냐는 거죠. 저는 이번에 기재부가 한 거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공격하는 방식이 기재부 너희도 숫자를 조작했다. 그러니까 형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거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세입과 세출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통계는 있는 현상들을 파악하고 어디를 집중적으로 봐서 어떤 그 수치가 나올 것이냐를 뽑는 거라 하면 세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기재부가 어느 정도로 들어올 것 같다. 대충 뭐 상승이 이렇게 되고 뭐 각각의 이득이 이 정도 되니까 대충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예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통계랑은 좀 다른 모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그 예측의 시기가 아주 멀었다면 그 예측 시간 완전히 달라져도 조금 이해가 될 텐데 2월에 예측할 때와 그 해년도 5월에 예측할 때 사이에 세수가 53조가 더 늘어난다고 예측이 달라졌다고 하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좀 너무 예외적인 상황이긴 했었어요. 너무 그때는 당시에 저도 이제 보게 되면 갑자기 이제 몇몇 기업들 특히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굉장히 막대한 이득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물가가 그때부터 이제 막 인상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사실 기재부가 처음에 내다보지 못했던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해서 그건 사실 제가 알기로 기재부에서 사과를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가 추계를 잘못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랑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엔 좀 어렵다는 생각은 저는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특히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통계에서는 굉장히 의심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김현미 장관이 그 대정부 질문에서 2020년에 집값 이제 11% 올랐다라고 해서 당시에 다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좀 달랐던 게 사실 코로나 국면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값 상승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거는 뭐 전 세계적 현상이고 우리나라만 특히 그랬던 건 아니지만 문제는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이례적으로 부동산 값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과는 무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사실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2020년에 들어서도 11%밖에 올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대한민국 집값이 많이 오른 건데 2017년부터. 근데 그런 것들이 정권의 어떤 약점으로서 계속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다양한 뭐 종합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통계에 손을 댔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합리적이다. 그리고 감사원도 그렇고 지금 국토부에서도 이게 조작을 전혀 그냥 뭐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이 정도로 세게 나오진 않을 거거든요. 어떤 조작의 정황이나 증거가 있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판했다. 그래서 잘못 진단했다.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오판한 것은 그냥 오판한 게 아니라 조작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르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숫자 조작을 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전 이건 다른 국면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체감할 만큼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있지만 실제로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빠르게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표본을 세팅했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 게다가 그때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그것은 되게 자극적이긴 했어요. 그랬던 거고 그리고 호가를 또 이제 뭔가 그것 자체가 이미 가격이 오른 거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그랬던 터라 김현미 장관이 정말로 이걸 뭐 숫자까지 손대가면서 그때 그렇게 발표를 했다? 저는 그거 뭐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기는 지금 어렵다. 근데 그거는 되려 감사원이 좀 확인을 한 다음에 발표해도 좋을 것을 또 이번에 감사원이 마치 이미 조작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를 전개해 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 자체가 또 신구 권력의 어떤 갈등을 되게 강화하는 방식 아닌가?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게다가 제가 뭐 아직 뭐 감사 결과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 관련 통계에서 사실 국민들을 속이는 방법들은 좀 간단하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썼던 것들이 대개는 이제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주택 보급률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이 뭐 우리가 100%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에 집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다주택자를 때려잡아야, 이 사람들을 때려잡으면 우리가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다. 사실 민주당의 접근 방식이 좀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저는 이거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통계 함정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주택 보급률은 전국 단위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수도권,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권, 그리고 주택 문제가 심각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보급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주택 보급률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예를 들면 뭐 어디 김해 어디, 그다음에 뭐 전남 보성에 어디 있는 아파트는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의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당시에 이제 주택 보급률을 이야기하면서 김현미 장관이 다주택자를 때려잡자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모로 통계를 만약에 알고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면 정말 무능한 거고, 만약에 그거를 눈속임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면 진짜 이거는 범죄의 영역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지켜보고 아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이야기 드리고 가고 싶은데, 네. 이건 뭐 이제 통계에 대한 것만은 아닌데, 예를 들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도 나름의 통계 기법을 통해서 되게 객관적이라고 여겨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럴만해야 이제 이제 선관위에 올라갈 수 있는 통계가 되고. 근데 이제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이게 전화 면접을 통해서 조사를 하느냐, 혹은 아니면 자동응답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응답의 경향이 달라지는 걸 여론조사를 추진하는 측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전화번호 추출을 뭐 RDD 방식으로 그냥 숫자대로 이제 하느냐, 아니면 이제 그 가상번호를 받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대략 어떤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통계나 여론조사나 그것이 어떤 표본을 가지고 이제 추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한계 자체가 드러났다고 해서 그걸 다 그것을 설계한 사람이 조작했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좀 뭐 비상식적인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은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가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감사원의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슈퍼챗을 좀 읽고 다음 주제로 우리가 스무스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